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1호 반다비 체육센터가 광주시 북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이후에 추진된 사업 중의 하나로 광주 북구에 이어서 전국 150군데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에 문을 연 반다비 체육센터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회 통합형 체육시설로 전국 1호입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이후 시작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으로 체육센터 명칭도 마스코트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And that is why we are here today, to celebrate the biggest legacy of Pyeongchang 2018 Paralympic Winter Games, the Bandabi Center, the Bandabi Sports Center program. 보치아와 배드민턴 겸용 체육관은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하도록 했고, 체력 단련실에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운동이 가능하도록 특수 기구가 배치됐습니다. 체육관 안 수영장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로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가족 샤워실은 목욕시설이 열악한 중증 장애인 전용으로 활용됩니다. 여기 와서 들러보니까 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수영장과 그리고 헬스장, 그다음에 사우나 이런 시설이 복합적으로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 장애인의 31%가 북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 체육시설은 없었던 터라 이번 개관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큽니다. 몸의 장애가 자기 삶의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이런 치유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광주 서구와 남구 등 전국 77군데에 개관이 확정됐고 오는 2025년까지 150개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업용수 공급용 노후관 교체 공사 과정에 국가 등록문화재를 훼손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해당 시설이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사 과정에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30년대 세워진 여수 구율천역입니다. 주요 뼈대를 나무로 짜맞춘 목구조로 주변 철길까지 국가 등록 문화재입니다. 주요 목구조 대부분이 이제 원형 그대로 잘 남아 있고요. 모임 지붕 형태로 되어 있는 점이 평가가 되어서 문화재로 등록하게 되었던. 그런데 역사 뒤편 150m 길이의 철길 위에 골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굴착기가 마구 돌아다닙니다. 골재 사이에 수직 구조물, 꽁꽁 둘러진 방수포를 벗겨보니 심하게 찌그러지고 찢긴 철제 영명판이 나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인 공업용수 공급용 노후관 교체 공사 과정에 훼손된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여수시의 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해 역사와 철로가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이라든지 내용, 그다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지금까지 발주처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여수시는 철길 훼손을 확인했지만 구두로만 원상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석 달째인 최근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9월 30일까지 원상 회복 명령 요청했고요. 이제 그 과정에 저희가 원상 회복 일정을 저희가 같이 알아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복구하는 장면을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무책임한 공사와 여수시의 부실한 대응 속에 중요 문화재가 제 모습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쯤 광주시 송정동에서 흉기 피습 사건 용의자인 55살 김모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그제 오후 4시 반쯤 남구 월산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60대 남성 2명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김 씨는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의 한 택시 회사가 임금 체불로 근로자들과 갈등을 겪다 차량 50여 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목포 모 택시 회사 운전자 90여 명은 회사 측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받아 회사에 있던 법인 택시 50여 대를 법원이 지정한 주차장에 영치하고 체불 임금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운전자들은 해당 택시 회사가 다른 택시 회사의 기존 택시를 양도하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11,423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면서 사흘 연속 10,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5,412명, 전남이 6,016명입니다. 사망자는 광주에서 3명, 전남에서 11명이 추가됐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를 운반할 수 있는 LNG 선박에 대한 주문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남 서남권 최대 조선소인 현대사무중공업이 올해 주문받은 선박의 절반가량이 모두 천연가스 LNG 운송 선박들이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조를 마친 LNG 운반선이 조선소를 떠나 시험 운항에 나섭니다. 노르웨이의 크누센사가 3년 전 주문한 선박으로 길이만 300m에 달합니다. 이 선박은 광양에서 실제 LNG를 선적한 뒤 신안 가고도 해역 등에서 배 속도와 장비 성능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가고도하고 제주도 부근에서 합니다. 근데 요새 와서는 가고도 쪽이 인터넷도 잘 되고 또 소통도 잘 되기 때문에 가고도에서 주로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와 대기 오염물질 감소 움직임에 따라 디젤 등 기존 연료 대신 LNG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트럭의 경우 경유 대신 LNG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는 20%,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현대사무중공업이 수주한 선박 43척 가운데 19척이 LNG 운반선이며 수주 실적 76억 달러 가운데 53%인 43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당분간은 지금 LNG만한 지금 대체 연료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 기간은 지금 지속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미국과 유럽 등 국제 항만의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 엔진도 천연가스를 연소하는 이중 연료 장치를 탑재하는 선박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대기 오염물질 관련 전 세계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면서 선박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선선해진 느낌이 있지만 낮더위는 여전합니다. 어제 광주와 화순, 담양 등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도 한낮 기온 광주와 화순 32도, 담양 31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더위는 계속되지만 하늘이 맑게 드러나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흐리고 오후 한때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광주 전남 전역에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50mm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는데요. 영광과 한평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0도, 광양과 고흥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1도, 영암과 강진 32도, 진도 30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9도에서 3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조금 더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 남부 해상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후반부터 기온이 차차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완도 노화도와 보길도 등 섬 지역의 가뭄 해결을 위해서 광역 상수도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완도군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해저 관로를 통한 광역 상수도 구축 사업을 반영하고 31km의 상수관로 시설 예산 433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8천여 명의 주민이 사는 완도 노화도와 보길도는 가뭄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재 2일 급수와 8일 단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의견서를 열람한 결과 외교장관 회담과 민관협의회 발족 등 외교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검토 중인 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의 일정과 관련해서 이를 고려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라며 피의자 측이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민관협의회를 외교적 노력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명령에 불복해서 낸 전범기업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까지 상고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미쓰비시의 주장을 기각할 수 있는 심리 불속행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결정을 내리게 되면 매각 명령이 확정돼 곧바로 매각 절차가 시작되고 그게 아니면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마을 단위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생활문화 아트 벙커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마을의 동네 서점 등 잘 활용되지 않는 시설을 지정해서 창작 활동과 전시 등의 활동에 마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아트 벙커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